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TV 미국에서 보는 세상 이야기의 저는 시애틀 다크마 홍진입니다. 시애틀 다크마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텍사스 그 샤핑몰에서 총기 난사로 또 총기 사고로 8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3명이 한국 교포였습니다. 치과 변호사 부부와 그 3살 난 아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세계 곳곳에서 모든 대무역경제의 결제를 달러 대신 위안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강폭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가할 때 굉장히 러시아하고 그가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중국이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 다 사주겠다. 그래서 러시아에 숨통을 터졌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번에는 또 달러가 아쉬운 나라들을 또 위안화로 결제를 또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한 브릭스, 중국이 주도한 경제협력국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이 나라들이 경제협력국가 올 8월에 정상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의 그 패권을 벗어나서 새로운 이 대무역 경제 체제의 그 결제를 한번 모색해 보자. 그래서 달러의 기축적인 그 통화를 막아보자고 다변화로 가는 중국까지 포함해서 유화로까지 달러를 넘어서는 기축 통화를 만들어 보자. 그런 논의를 8월달에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중국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식적인 가입 신청국이 13나라, 6개 나라가 비공식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알제리, 이집트, 이란, 바레인,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이 나라들이 가입 희망국. 그리고 비형국으로서는 사우디, 이란 그런 나라들까지 다 포함됐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사우디와 이란은 한 자리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중재로 사우디가 이란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의 속을 뒤집고 있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가 또 위안화로 결제를 일부 하겠다. 또 남미의 자원대국 아르헨티나도 하겠다. 터키도 역시 또 우리도 위안화로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현재 브릭스 구매력 기준이 선진 G7의 구매력 기준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올 8월 달에 만일에 이 브릭스에서 또 다른 19개국이 참가해서 위안화를 또 무역 결제를 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세계 경제 질서가 생겨날지도 모른다.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경제 흐름 보면 세계 경제 대금의 그 결제가 3월 달 처음으로 위안화가 달러화를 앞섰다고 합니다. 세계 무역 결제의 그 총 대금에서 위안화 비중이 48.6%, 달러 비중이 46.8%. 3월 달이요. 근데 전문가들은 탈달러의 세계 경제에 대파란이 일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은
세계 글로벌 위안 거래량에서 달러의 비중은 여전히 88%, 위안화는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국가 간의 공식 채권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반면에 이 개인적 민간 채권은 무기명 채권이기 때문에 얼만큼 얼마 정도 있는가 가늠하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게 결과적으로 밖으로 나온 수면으로 떠오른 그 액수가 4월 20일 중국의 위안관리국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대결제에서 위안화가 달러를 앞섰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결제 무역계라는 것이 뭐냐면 경제산업의 총 그 망라한 거거든요. 직접 투자, 자본 이전, 금융거래, 무역거래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한 수치를 말하는데 그 결제 그 수치가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를 앞섰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중국의 대결제가 어떻게 되냐면 무역, 금융거래 뭐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한 그 금액이 중국이 5,500억 달러 3월 한 달, 그다음에 미국이 5,300억 달러로 중국이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의 액수로만 볼 때는 분명히 중국이 앞섰는데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 현상이 달러가 위안화에 이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현실적으로 위안화가 달러를 앞서기에는 시기상조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좀 무리하고 성급한 판단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간의 경제거래에는 대결제, 경제금융이익, 위안거래, 국가 간의 채권 발행, 대출, 위안보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글로벌 위안거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글로벌 위안거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88%입니다. 위안은 7%. 이게 달러가 위안화보다 12.6배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중국이 위안화의 그 한마디로 그 파워를 부풀려서 얘기한 겁니다. 이게 한 가지만 가지고 전 세계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달러액이 6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중국의 위안화가 거래되는 액수는 270억 달러예요. 근데 무려 그 액수의 그 차이가 달러가 240배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아직은 대결제에서 위안화가 달러를 앞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다른 전문가들이 그 달러 위상 저하 근거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감세를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2022년 12월에 3,170억 달러를 1조 3,170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3년 1월 달에는 8,590억 달러 약 한 3개월 동안에 4,600억 달러가 미국 채권이 감소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어디다 쓰였는지가 그게 아주 미스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채는 재무제표가 분명한데 그 이후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국채는 민간채는 이게 사용자도 모르고 액수도 정확하지 않다는데 모든 총 거래의 그 액수에서 공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채권을 뺀 나머지가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규모가 약 미국 달러 채권의 그 보유가 40% 전체 미국 달러 채권의 40%가 민간이 갖고 있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위안화가 달러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미국의 그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나 원자재를 어쩔 수 없이 뭐 스위프트에서 세계 무역 경제 그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당하니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위안화를 택했던 것이 이렇게 일이 커져버린 겁니다. 이게 달러가 없고 달러로 결제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안책으로 위안화를 쓰는데 거기에 힘입어서 중국 이번 기회에 위안화도 한번 기축통화로 밀어보자 이렇게 된 건데 아직까지는 위안화가 달러를 앞서기에는 참 무리라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안화를 또 경제 정책으로 쓰겠다는 나라들이 다 달러가 없고 부족해서 그 대안책으로 위안화를 쓰는 건지 달러가 많은데 달러를 안 쓰고 위안화로 거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안화가 달러를 잡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위안화가 큰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좋아서 달러를 앞선 게 아니라 한마디로 대안책으로 위안화를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로 가기 위해서는 길이 중국은 아직 멉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해야 되고 이 자본의 투명화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의 자본 거래는 한마디로 해서 미루예요.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디로 가는지 투명하지 않아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지금 이 중국의 위안화 그 경제 체제로서는 세계에서 밀려는 그 거대한 그 경제의 흐름 그 시스템 자체를 다 커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달러가 없고 힘든 나라에서 그 대안책으로 위안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탈달러 위안화가 달러 앞서다 그거는 조금 무리하고 성급한 그런 판단이라고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빈총을 쏘던 총알이 들었든 안 들었든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총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빈총이지만 밖에서 볼 때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방구가 잦다 보면 똥 싸기가 쉽습니다. 언젠가는 또 위안화가 또 꿈틀거릴 걸 대비해서 미국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쓰려고 아주 중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여기에 경계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주신 제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